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한참 젊은 세대들 말고 연령 있는 분들이 좀 보셨다 그러는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내랑 같이 봤는데 영화를 본 이유는 1997년 11월 달을 겪었던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또 제 친구가 겪었던 그런 시기도 했었고요. 또 내 사회, 내 나라가 겪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제가 살면서 제 개인과 가장 근접한, 가장 가까이서 겪은 가장 큰 일이 아마 이 97년에 있었던 IMF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를 좀 떠올리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좀 봤습니다. 아내랑 같이 본 이유는, 음, 저와 아내 같은 회사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97년이 제가 회사를 관두기도 했었던 연도고, 그 전에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었던 그런 시기도 했고, 결혼과 동시에 제 아내가 꽃집을 차려서 운영했었던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97년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회사 다니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뭐 제가 봐도 다 힘들었고요. 물론 영화처럼 반대급부, 이화인 씨처럼 머리가 비상해서 아니면 뭐 좀 다른 말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셔서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분들 꼭 똑똑해서 벌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아무튼 좀 시기를 잘 탔던 사람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됐던 분들도 또 대단히 많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 11월 21일 날 이 IMF가 터졌죠.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징조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아마 영화에서 정부가 혹은 뭐 경제부인가요? 그쪽 정부처에서 국민을 속이고 환율 문제 없다, 걱정 없다 라고 숨기고 거짓말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길었었고 그 발표된 게 아마 21일이었다고 좀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을 합니다. 그 국가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 환율이 걱정 없다라고 계속 떠들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97년이니까는 21년이 됐네요. 저도 좀 젊었던 30대 중반 정도 됐었던 나이입니다. 그 당시에 회사들, 그러니까 11월 전까지는요, 거의 제가 광고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관둘 당시에는 일러스트레이터라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던 부서에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한 5, 6년 근무하다가 일러스트 할 때 이제 회사를 관뒀습니다. 제 경우에는 IMF 때문에 뭐 명예퇴직, 구조조정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1997년 10월 달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조금 더 계겼으면은 회사에서 줬던 6개월치의 임금을 더 받고 관뒀을 텐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IMF라는 걸 정확히 몰랐습니다. 저건 나와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보기 좋게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경우입니다.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는 어, 맥킨토시로 작업을 했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순전히 손작업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래픽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대우를 받았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핸드메이드는 비싸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저는 1997년 10월 8일인가 9일 관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회사가 봉급날이 25일이었는데 25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월 5일까지 근무해야 한 달치 봉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5일 이후에 관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회사를 관두기 전 한 일주일 전부터 충무로에 그 사무실을 알아봤었고요. 관두자마자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97년 11월 전까지는요, 거의 모든 산업이, 건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건설이 되게 저하고되니까 97년 전까지, 94년, 5년, 이때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주 해피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회사가 봉급도 잘 나오고, 뭐 보너스 지급도 잘 되고, 거래처도 일이 많고, 저희도 일이 많고, 거래처에 결제대금 뭐 밀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게 원만하게 잘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도 10%, 11%, 어떤 데는 12%까지도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재정저축이라고 그러죠. 적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구입해서 부를 창조했었던 아주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호황기였습니다. 95, 6년까지는요. 97년에도 그렇게 어렵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9월, 10월, 8월, 8, 9, 10월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영화에 잠깐 나갔었는데 좀 안 돌아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말 얼핏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 내에서는 광고 대행사니까 클라이언트들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일이 뭐 줄지가 않았거든요. 일이 줄거나 클라이언트가 광고 안 한다거나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이 아니라 회사에 있었던 직원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97년 10월 달에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독립을 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돈을 저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월급의 4배, 5배를 벌었으니까 내가 진작에 프리랜서 독립했으면은 돈을 더 많이 모았을 텐데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림 하나 그려주면 뭐 50만 원, 100만 원 했으니까. 그래서 거의 뭐 밤도 많이 새고요. 출판사 일, 뭐 클라이언트 기업 일, 대행사에서 나오는 그림 의뢰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한 12월, 1월 되니까 일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큰 기업들, 광고를 의뢰했던 큰 기업들의 일량이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이 중에 하나가 영화에도 나왔었지만은 환율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 있을 때는 1달러당 800원, 800원대였을 것 같아요. 영화도 나왔죠. 800원대였는데 900원이 900원으로 오르고 1000원으로 오르고 1200원으로 오르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2000원대가 넘었던 걸로 제 생각이 납니다. 이를테면은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를 2000원 이상을 줘야 사는 거고요. 그리고 월급 줄 때도 100만 원 주면 되는 거였는데 200만 원 줘야 되니까 기업들이 죽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 또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들이 떨어져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대행사에도 클라이언트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한 팀이 완전히 해체가 됐습니다. 한 팀이 한 7명, 6명쯤 되는데 그 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서 거기 팀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가면은 좋은데 클라이언트가 만약 100억대, 200대 하던 클라이언트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 일 담당하는 인원들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팀 전체가 다른 부서로 이렇게 발령된 게 아니고 다 뿔뿔이 헤어졌던 그런 모습도 영화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관뒀던 회사 동료들이 뭐 어떤 친구는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더 좋은 회사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은 어디 갈 데 없이 그냥 프리랜서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는 그럭저럭 그 회사 잘리고 나서 일은 있었습니다. 많진 않았더라도 조금씩은 했죠. 어차피 그 회사들이 홍보는 해야 되니까 없더라도요. 꾸역꾸역 살아가기 위해서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이 충무로, 임대로 쌌거든요. 충무로하고 을지로, 그리고 신사동, 그 당시만 해도 신사동이 꽤 쌌습니다. 임대료가. 여러 지역으로 헤어져서 독립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획했던 친구들은 기획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래도 호응이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되는 부류가 있으면은 잘 되는 쪽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선후배 뭐 그런 거 통해서 다른 좋은 곳을 취직한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다 떨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퇴하는 사람들한테는 6개월치 봉급을 먼저 주고 신청을 받고 그래도 6개월 가지고서 회사 잘리고 나가서 할 게 없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2, 3억 가지고서 뭐 편의점 한다, 식당 차린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편의점도 없었죠. 예, 제 기억에는 있었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명태는 아니지만 미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혼자 살아갈 만한 그 여력은 있었죠, 다행히도.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렇게 명예퇴직을 해서 1년 뒤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요. 1년 동안에 그 퇴직금으로 뭘 할까 계속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계속요. 이 병이라는 게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게 이제 췌장암으로 와서 퇴직하고 한 1년 6개월인가 7개월 만에 명을 달리했습니다. 또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녀석은 사업하다가 영화에 있는 그 누구죠? 누구죠? 네, 그 배우처럼 그 친구는 그 영화 속에 그 사람은 살아났는데 그 친구는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었던 친구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돈에 의해서 제 친한 친구가 명을 달리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게 97년 IMF와 연관된 그런 일이었기도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걸 모르죠. 예, 아마 지금 50대 분들의 경우에는 다 97년을 겪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영화를 보시면 더 가슴을 후려파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영화에 대한 그런 평이 아니고요. 제가 살면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큰 사건이 97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 하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에 제 고3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너 97년에는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예, 어땠어? 물어보는데, 모두가 아팠어?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오면 안 되겠죠. 국가적으로. 국가 부도난다는 거, 예,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 때도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도 모았고요. 예. 아무튼 그 영화를 보니까 예전 일들이 생각이 나서 좀 내 자신한테도 좀 기록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때도 거래처들도 한 5군데 정도가 부도가 나서 저도 일러스트 해주고 못 받았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 담보로 세웠던 꽃집이 권리금 한 푼도 못 건지고 망했던 그런 개인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세상을 볼 줄 모르면 도태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저 당시에도 미리 IMF에 대비해서 계획 세웠던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저희처럼 실패하지 않았겠죠. 저는 그 이후로 뭘 하고 있냐면요. 항상 정보를 찾아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이 나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생각한 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 일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많은 책도 보고 기사 찾아보고 그렇게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국가적으로 위험한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 정보를 좀 많이 알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맨날 네이버만 보지 마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자주 보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늘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997년 11월 21일 저때 IMF 신청한 날인가요? 네, 아무튼 국가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었으면 없애야겠죠. 없애야겠고요. 또 저 당시에 쓰러졌다가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저 세대가 아직 저 시대를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그런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아무튼 무슨 말을 하죠? 네, 아무튼 많이 아시고 많이 정보 습득하시고 그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각자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이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네, 지금까지 임성빈이었습니다.